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 후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차린 가게가 잘 돼서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해서 돈을 버시고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을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버시고 부유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밑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명품 등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래서 저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받아주었고 6개월 연애 후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바람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참 바쁜 와중에 친구놈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볼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를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인데 전화를 그렇게 하냐? 네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아냐?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웬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봐서는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던데. 감시 잘해라. 말도 안 되는 친구 전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많이 바빠서 잘 못 챙겨줘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뽑아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온다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 가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할까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웬일이냐? 야, 민서가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 줘. 나갈게. 아내는 집에 들어왔고 저는 친구 녀석이랑 술 한잔 잠깐 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랑 술을 마시며 속에 있던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 맡고 해주는 믿음직한 친구여서 힘들 때 자주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철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근데 웬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뭐? 재수씨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남자야. 재수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가 생겼겠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 나이잖냐? 그러니까 혼자 일찍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졌겠지. 그리고 너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일하느라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 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지.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나 봐라, 나이 먹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잖아. 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쁘고 계약권 따내느라 접대하고 하면서 술 많이 마시긴 했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너무 찌긴 했어. 그치? 그래 임마. 같이 헬스나 다니자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선물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알지? 선물 공세도 팍팍 하고. 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선물 사다 바치더니 결혼하고는 선물 공세도 뜸해지니 재수씨도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마음이 식었나? 생각할지도 모르지. 10살이나 어린 와이프 얻었으면 평생 잘해야지 이놈아. 요즘 사업 확장하느라 너무 바빴잖아. 너도 알면서. 그래,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 웬 꽃이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했어. 안 그래도 되게 섭섭했다고.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 뜨거운 밤을 선사해줬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면서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랑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용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임마? 야, 너 네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를 왜 해?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삐진 거 다 풀었다. 개뿔? 야, 나 지금 네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뭔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가? 아휴, 등신. 민석이 새끼랑 네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둘이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 새끼야.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 놈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났다니.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용이 놈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가져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용이 놈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와?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수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을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저녁 준비해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지 뭐. 아, 내일 저녁에 민석이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주라. 민석씨? 갑자기 민석씨는 왜? 아, 민석이가 맡은 사업 하나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은 민석이 본 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언제 받는지도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까지도 그놈이랑 모텔에서 뒹굴다 왔으면서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민석이 놈이 집으로 왔어요. 재수씨,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재수씨 선물. 저 샤인마스켓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감사해요. 이룬이 이 녀석이 알려줬죠. 지들끼리 아주 쇼를 하는 걸 보니 우스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꺼내 마셨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아, 나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너무 취했나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먹으니까 확 취하네. 이룬이 많이 죽었네. 그러니까 임마 운동 좀 하고 그러라니까. 민석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가고 그러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돼가고 있어요. 민석씨는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좀 민석씨 보고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야, 민석아, 미안하다. 먹고 가.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뭐. 쉬어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완전 뻗었어. 이른이 저는 몸 관리 좀 하라니까. 뭐 얼마나 먹었다고 뻗냐?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거지. 저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저럴걸? 내가 자기가 관리 하나는 끝내주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반했지. 우리 여기서 할까? 낮에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룬이 있는 집에서 할 생각하니까 흥분되고 좋은데? 일로 와. 지들끼리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님 방에도 침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방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두 사람의 입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방문을 열었어요.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더군요. 좋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이룬아,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이혼할 준비하고. 정민서, 너는 내일부터 일해서 손 떼라. 나올 생각 하지 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 다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더러우니까 둘 다 옷 입고 나가. 똑똑히 봐. 네가 나 버리고 놀아난 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너네 크게 실수한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들기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답니다. 제가 출장 가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집에서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바람이 났나 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아내한테 소홀했던 내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몸으로 내보낼 생각이고 그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가 되었건 그렇게 마음을 다주며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거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가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고 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오,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 일, 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해.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수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5-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탈의 후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새댁입니다. 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형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왔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카페에 오는 거구나. 고백하려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길래 알겠다고 하고 마감하고 시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초밥 완전 좋아한다고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엄청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라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골 손님 위주라 진상 손님들도 없고 자리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니 좋더라고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주변에 다른 카페도 많은데 저희 가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소화도 시킬 겸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영씨 혹시 손 잡아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네 싶었습니다. 괜히 장난을 걸고 싶더라고요. 손은 왜요? 네? 아, 저 그게 그냥 보영씨랑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서요. 영수씨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손잡고 걷자고 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영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걸 돌려 표현한 건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장난이에요. 영수씨가 너무 귀엽길래 장난 한번 쳐봤어요. 차요, 손.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그냥 사람이 귀엽고 착하니 괜찮더라고요. 카페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은 지도 오래됐고 호감을 표시하길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 형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서울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못 본 지 오래됐으니 올라온 김에 얼굴 보고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불편하면 혼자 가서 형 잠깐 보고 오겠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녁까지 사준다고 얘기했다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뭐라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서 선물 포장해서 갔습니다. 남편 형이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남편이 형한테 인사하면서 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에 뭔가 나쁜 남자 느낌이 나는 듯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여자들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모를 매력이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이쁘다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던데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하셔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잘 쓸게요. 오늘 많이 드세요. 뭔가 착하고 순둥순둥한 남편과는 달리 남편 형은 굉장히 밝고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자를 굉장히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남편 형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장난스러운 개그도 잘 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버스 시간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형 어때? 우리 집은 다들 개방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시집살이고 뭐고 그냥 남편 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기시고 재밌으시네. 종종 놀러오라고 해. 나도 형이랑 친해지면서 점수 좀 따야겠네. 우리 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지?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더라. 여자 엄청 좋아해. 남편이랑 만나는 동안 형이 가끔 왔다고 하면 제가 은근 같이 저녁 먹고 가시라 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싫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남편도 좋았어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기 먼저 결혼해도 된다 했다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도 그렇고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두 남자랑 연애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형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주버님? 왜? 형 이쪽에 가게 낼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청약 넣은 아파트 세 안 주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가게 오픈이랑 입주일이랑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입주 전까지 우리랑 같이 좀 지내도 될까 해서. 그럼 완전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해. 저는 한두 달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항상 같이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이 지낼 방을 정리했어요. 방 하나가 남는데 거기다가 아주버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입주하면 사용할 거니까 침대도 알아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 침대에 같이 누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대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올라왔어요. 재수씨 미안해. 신세 좀 질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우리 사이에 불편은 무슨. 편히 지내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은 2달간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고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 있으면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주면 고맙게 받겠다고 고민해본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대화를 하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가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좋았어요. 아주버님은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면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만나고 오는 건 아닌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